어떤 사고가 날 때마다 늘 나오는 단어예요. 안전불감증이라는 거.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많이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서 또 개선 작업도 이루어지는 걸로 같은데 어떤 게 지금 지적을 받고 있나요? 안전불감증의 뭐 사례들이라고 할까요? 네, 일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버스 자체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해요. 일단 그 고속도로 내에서 그 고속버스가 아닌 관광버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요. 10대 중에 2대 정도는 타이어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던가 타이어 마모가 심해서 거의 뭐 홈이 없어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는 관광버스가 제법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서 6월 버스 안전 종합검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는데요. 네. 총 1,529건이나 적발이 됐어요. 이 3달 동안. 예, 어마어마한 예. 규모죠. 예,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요. 이 1,500여 건 중에서 네. 1,050건이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또는 네네. 운행 전에 안전점검 미실시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. 네네. 결국에는 안전사고로 직결이 될 수 있는 것들에 예. 대한 것들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예. 거죠. 아.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네네. 이번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이번 사건도 소화기가 분명히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네. 소화기를 핀을 뽑으려고 하는데 핀이 안 뽑히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버스 기사가 핀을 뽑다가 안 되니까 소화기로 유리창을 예, 깨고 예. 탈출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. 아, 망치나 소화기 같은 거는 필히 네. 비치를 해두는 게 예, 맞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불이 나면 뽑고 이걸 해야지라는 생각은 해요. 근데 이게 안 뽑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뽑았는데 이게 고장이 나거나 녹이 슬어 갖고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항상 하거든요. 왜냐면 그게 뭐 몇 년이 지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뭐 교체를 해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은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외국의 경우에 위급 상황 발생 시에 버스의 뭐 비상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요?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공간에 유리창이 네. 있으면 그걸 전부 다 비상구로 인정을 해주는 법이거든요. 예. 그런데 반면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 말고 네. 비상문을 따로 하나 더 둬야 된답니다. 그게 네. 뭐 뒤쪽에 있는 문이든지 아니면 천장에 있는 문이든지 차가 전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문이 꼭 필시 비치를 네. 해둬야 되고요.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사다리까지 갖춰야 되는 이런 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이게 외국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두 분 그거 아세요? 저기 비상망치로 유리창 깰 때 네. 유리창이 있잖아요. 어디 부분을 쳐야지 잘 깨질까요? 이거 깨야 돼요. 중간 깨면 안 되고 예. 밑에. 아, 교수님 아시네요. 그 네. 사이드 있죠? 프레임 그렇죠. 라인. 네. 그쪽을 깨야 돼요. 우리가 사이드, 보통 밑에. 보면 뭐 이름표 다음에 이 가운데 여기가 제일 잘 깨질 것처럼 보이잖아요. 자동차 유리 보면 한가운데가 제일 약할 것 같잖아요. 네. 보통 근데 그렇게 보이죠. 그 유리는 만들 때 이렇게 딱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치고 있대요, 가운데로.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밖에 외부적인 충격이 올 때 사람이 가운데 쪽에 있잖아요. 어쨌든 유리창이나 이런 게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에 센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깰 때는 반대로 유리창 모퉁이 있죠. 모퉁이를 계속 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. 세게. 밑에, 여기 예. 밑에. 밑에 부분, 요런 사이드 이런 데 사이드, 있죠. 그렇죠. 요 위 밑에 이런 사이드를 강하게 딱 치면은 여기는 깨지는데 여기는 안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냥 기스만 가고. 여러분들 이런 팁을 드립니다.